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전망과 관련된 것들 좀 추려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뉴욕 시간 안에서 뉴욕 증시가 S&P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그와 함께 비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냈죠. 기술주안에서는 거의 엔비디아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 종목도 오늘 테슬라도 6% 넘게 올랐더라고요. 빅테크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10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는 2%, 일주일 동안은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3% 증가한 3조 7천억 달러 선, 거래량은 23% 증가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일단 비트의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네요. 56.4%,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원래 12% 초반에 있다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과 함께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12.9%까지 올라오면서 암호화폐 상위 탑2 종목들의 가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인 제이미 쿠츠가 공유해준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암호화폐 분야가 말 그대로 전통 금융 분야를 잠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11%의 매출을 차지하면서 전체 글로벌 거래소 매출의 11%를 차지하면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을 제치고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 또한 엄청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같은 경우도 5%의 비중으로 홍콩이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앙화 거래소든 덱스 거래소든 이 전통 금융 거래소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출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하는 거래소들 안에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안에서의 관심도와 사람들의 매수, 매도, 이 거래량의 흐름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거래소 안에서의 상승을 이끄는 건 당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되겠죠. 일단 블랙락과 피엘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체 시가총액의 3.7%를 증가하면서 현물뿐만 아니라 이 ETF 쪽으로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모시 피터슨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11만 5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확인해 보신 이 ETF의 움직임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추가 가격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10만 8천 달러 근방까지 뉴욕 시간 기준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이 현물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재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기준으로 뉴욕 시간 안에서의 비트코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의 긍정적인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이 피터슨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도 이 상승 채널의 패럴럴 채널을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12만 달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사이클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승 사이클 내년 이후까지도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왔는데 다만 지금은 현물 ETF 출시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들의 의회 입성 등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라는 게 과거랑은 다를 수 있는 사이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지표를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강세장 25년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첫 번째 사이클을 조사해본 결과 사이클이 1년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짧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속이 됐었죠. 이게 지금 날짜 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날짜대로 쭉 몇 년도 몇 월, 몇 년도 몇 월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도 3년 이내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각 100배, 20배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저점 대비 한 6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는 뭐 100배, 20배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수 측면에서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점점점점점점이 돼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아직 끝까지 도달하지도 않았지만 이 기존 사이클들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주간 순 유입도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는 3조 원이 넘는 유입량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더리움 쪽의 현물 ETF가 1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8월에 출시하고 나서 사실 3개월 동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연말 랠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더리움 ETF 쪽으로도 강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3,900달러 부근에서 며칠째 횡보를 이어오던 이더리움이 현재는 4,000달러 위에서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큰손 이더 보유 비율이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서 올해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1분기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일평균 신규 주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3만 200개를 돌파하면서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분석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비트의 보고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더리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디레버리징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세를 따라잡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흐름과 시기를 계산해보면 내년 1분기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난 6개월 동안 비트가 60% 가까이 급등할 때 이더리움은 10%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더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될 것 같고 이더의 정고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4,800달러 부근입니다.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도 18%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안으로 현재 구간 대비 최소 20% 이상의 상승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홀딩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은 이더리움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솔라나 쪽도 여전히 전문가들의 목표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메사리에서 4,000달러의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사실 4분기 대선 좀 가격이 쉬어갔죠. 비트코인과 함께 올해 3월부터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코인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4분기 들어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코인들에게 좀 자리와 기회를 내주면서 솔라나의 가격 최근에는 급등 흐름을 강하게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오히려 7%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돼서는 되려 가격이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250달러 선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2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사리 측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3분기 솔라나의 생태계 펀딩이 1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강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의 가격 내년에 $4,000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222인데 $4,000를 돌파할 정도면 지금도 몇십 배 가격 상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당히 미래가 긍정적인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 같이 기다려 보시면서 그리고 솔라나의 자체적인 네트워크 주요 개선책 중 하나죠. 이 파이어 댄스 같은 경우도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되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업데이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 그리고 파이어 댄서의 완전한 배포가 실현되면 솔라나가 더욱더 중요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기 때문에 $4,000의 목표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메사리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사리가 솔라나만 전망한 게 아니라 2025년도에 대한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미뤄졌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오늘부터 거래소 상장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미뤄졌어요. 계속 미뤄져가지고 당시에 좀 실망 매물이 조금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를 안 넘겨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이제 거래소 업홀드, 비트소, 문페이, 아차악스, 메인코나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대요. 이런 거래소 쓰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뒤로도 비트스탬프나 이런 데도 추가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앞두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홀딩됐었다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현지 시간, 미국 시간 17일 기준으로 RLUSD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금융 활용 사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해당 기대감과 함께 리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11%, 전주 대비 18% 상승하면서 $2 선을 지나가고 있고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좀 조정을 겪었었던 만큼 오늘 더 강한 상승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알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 같은 경우 $2.6의 저항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항을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리플이 이제 $4를 향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토니 전문가 같은 경우도 지금 리플에 대한 가격 업데이트 15분 전에 올렸고요. 지금 나의 업데이트다 라고 하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1, 2, 3, 4, 5까지 올라가는 이쪽 가격 보시면 $4.4를 가리키고 있죠. 크립토토니 전문가도 알리 전문가도 리플의 가격이 $4 이상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치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리플과 함께 늘 같이 가는 코인이 있죠. 스텔라 루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드 오브 차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스텔라 루멘이 다시 한번 강한 불리쉬 웨이브, 긍정적인 상승 파도를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과 함께 스텔라 루멘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하방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스텔라 루멘도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40%의 상승 가능성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과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민코인 사이먼스 캣 같은 경우도 고양이 코인 중에는 최초로 바이낸스 현물에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50%나 급등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먼스 캣은 배고픈 고양이와 그 주인의 이야기를 다룬 인기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BNB랑 솔라나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밈코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이 IP 관련된 거예요. IP. 그래서 IP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좀 유명한 어떤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실제 동물들을 기반으로 코인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IP 소송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최근 민코인들의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사이먼스캣 같은 경우는 공식 IP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코인 안에서 좀 가장 리스크로 불릴 수 있는 IP 관련 이슈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스캣이 국내에는 아직 원화 기준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낼지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피넛의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코인 피넛의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자를 쓰고 있는 피넛의 그림을 쓰고 있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피넛을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땅콩이 이 피넛의 저작권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IP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피넛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코인들은 리스크로부터 해칭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가 없을 수 있는 코인들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전일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2위와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강한 가격 상승과 함께 지금 오늘도 제가 CNBC 방송을 쭉 들어보니까 증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진짜 절반 정도가 무슨 코인 얘기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가 나오든 이 MC들이 다 코인 이야기로 엮어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뭐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테슬라도 뭐 구글도 다 보여주곤 있지만 코인도 엄청난 가격 상승을 펼쳐내면서 이 기존 이 트레이드파이 안에서도 엄청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정말 연말 그리고 트럼프 취임 때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매일매일 주요 이슈는 저 쭈아나와 함께 체크하시면서 안전한 코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